안녕하세요. 교사 김용환입니다. 본 강의는 윤리와 사상 교과에 관한 후포고등학교 온라인 수업 강의입니다. 이 강의는 윤리와 사상 교과의 실수능과 내신 등을 위한 강의로 윤사를 공부하는 모든 분들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온라인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강의 내용은 윤리와 사상의 제10강으로 제3단은 한국 유아 사상에서 이의 승리학, 이황과 이의 사상적 차이점, 그리고 실학자인 정약용의 사상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본 강의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에 탑재해 놓겠으니 아래 홈페이지 주소를 검색하여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기제로 EBS 수능 특강책을 같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강의 내용에 충실하여서나 시간이 촉박하여 동영상 자료와 녹음 상태가 좋지 못한 점과 오타 등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점차 더 좋은 강의 영상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0강으로 이왕 이의 승리학을 먼저 학습하고 그리고 난 후 정약용의 실학사상에 대하여 강의하겠습니다. 먼저 이와 이황은 서로 사상적으로 대비하여 알아야 하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이황의 사상 그리고 오늘 배울 이의 사상을 먼저 심성론을 통하여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조선시대 성리학의 심성론 밑에 있는 그림을 보죠. 자, 좌측에 천지인 바로 삼재입니다. 우주 만물의 근원이며 주체가 되죠. 중간에 사람이 있고요. 사람의 머리 위에는 하늘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발 아래는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늘의 이를 갖고 태어나고 또한 땅의 기를 갖고 태어납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성리학에 있어서 청의 성품과 땅의 형태를 지니고 나온 바로 중간자입니다. 이때 하늘의 이는 인간의 본연지성에 영향을 주고 태어나고 땅의 기는 바로 육체로 태어납니다. 자, 이 점 앞에서도 얘기했죠. 자, 그 다음 인간에 대해서 한번 훑어보죠. 인간은 다시 마음인 심과 그리고 육체로 나누어집니다. 저 심과 육체로 구성됩니다. 심은, 마음은 다시 성리학에서는 성과 정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심통성정이라고 하죠. 마음은 바로 성과 정을 통솔한다 라고 합니다. 다시 성은, 성품은 본연지성과 기질성으로 나눠집니다. 위에 있는 본연지성, 줄이면 본성이라고 하죠. 이 본성은 바로 태어날 때 천리를 갖고 태어나는 겁니다. 저 천리를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천리가 인간에 오게 되면 본연지성, 성으로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본연지성으로 된 천리를 우리 마음에 바로 마음에서 도심이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리고 이 본연지성은 천리이기 때문에 이로 구성됩니다. 거기에 반해요. 성에 있는 기일지성은 후천적인 특성으로서 바로 밑에는 육체의 인욕과 사욕에 영향을 받은 겁니다. 자, 이와 같이 후천적으로 육체의 인욕에 영향을 받은 기일지성은 땅이 선하게 혼재되고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육체도 선하게 혼재되므로 기일지성도 당연히 선하게 혼재됩니다. 이런 선하게 혼재하는 이 기일지성의 성품을 우리는 인심이라고, 이 인심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자, 우리가 앞에 나온 본연지성은 진리이기 때문에 도시민 진리는 그대로 유지되고 존양되게 되면 인간은 바로 선해집니다. 거기에 반하여 본연지성이 나타나지 않고 기일성이 나타나게 되면, 즉 인심이 나타나게 되면 사람은 선할 수도 있고 악해질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 다시 성을 보죠. 이 본연지성 자체가 바로 발합니다. 작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발이라 하고, 성에서 기일지성이 바로 작용하고 발하는 것을 기발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황은 본여지성인 이발도 하고 기일지성인 기발도 독립적으로 한다 해서 이발도 하고 기발도 한다 해서 이기 이원론입니다. 이원론입니다. 거기에 반하여 이인은, 오늘 별 이인은 본연지성은 바라지 않고 오직 기일지성에 탄다, 영향을 줄 뿐이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 오직 기일지성인 기발밖에 없다. 그래서 이기 이론론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황은 본연지성도 독립적으로 이발하고 기일성도 기발합니다. 이원론이면서 서로가 섞이지 않는다. 그래서 불상잡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반하여 이인은 본연지성이 이발하지 못하고 바로 본연지성은 즉 독심은 기일지성에 영향을 주고 기일지성에 의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본연지성과 기일지성은 같이 헤어지지 못한다 해서 이인은 본연지성과 기일지성의 관계를 바로 불상리라고 합니다. 서로 떨어질 수가 없다라고 한 거죠. 개념을 잘 알아놓기 바랍니다. 그 다음 밑에 심에서 정의 내용을 봅니다. 자, 이 정의 내용 바로 감정은 주된 감정은 사단과 칠정입니다. 자, 이황은 앞에 성에서도 본지성이 이발하고 기일성이 독립적으로 기발한다. 두 개가 발한다고 했죠. 그러므로 이는 마찬가지로 이 성의 영향을 받는 작용에 영향을 받는 정도 두 가지로 나눠진다. 본연지성인 이인 사단과 기일지성인 기인 기에 속하는 칠종으로 나눠진다고 한 겁니다. 거기에 반하여 기대성과 이인은 앞에서 바로 성 자체가 기일지성인 기발만 하기 때문에 정은 오직 기일지성인 기인만 바란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사단과 칠정 모두가 기일지성인 기에 속한다고 한 거죠. 그래서 앞에 나온 성과 정의 관계를 잘 알아놓기 바랍니다. 앞에 나온 성은 마음의 형식이고 원리이고 이것이 실제 우리 행동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디에 영향을 주느냐? 바로 감정, 정에 영향을 줍니다. 자, 이 정 자체가 드러난 것이 바로 우리의 구체적인 행위가 되는 겁니다. 성 자체가 바로 우리의 구체적인 행위로 나타나지 않고 성은 바로 정에 영향을 주고 정이 바로 드러난 것이 바로 우리의 구체적인 행위라는 것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해 사상에 들어가 보죠. 이인은 이황보다 36년 늦게 태어났습니다. 동시대 인물입니다. 자, 이의 주된 사상은 이황과 다르게 이기 이론론, 주기론, 그리고 그의 후학들은 기호학파입니다. 자, 먼저 이의 사단 칠종론을 보죠. 자, 이의 사단 칠종은 이황과 대비를 해야 되겠죠. 자, 이는 사단은 칠정의 일면 한쪽 면을 가리키므로 적선한 면을 가리키므로 사단은 칠정에 포함되고 칠정의 선한 부분이 바로 사단이다. 그리고 이 사단과 칠정은 모두 근원이 기다. 동일한 기원인 기에 속한다. 이게 이의 사상이죠. 거기에 반하여 이황은 사단과 칠정은 근원이 다르고 바로 사단은 근원이 이고
7증은 근원은 기라고 구분했죠. 예, 이것이 바로 이황과 이해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4단 7증론입니다. 다음 2번 보죠. 자, 이해 사상은 기발 이승 일도설입니다. 자, 이건 뭐죠? 기가 바란다. 그리고 이가 그 위에 탄다. 하고 일도설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즉 이발은 하지 않고 기발만 한다. 이러다 우리는 기발 이승 일도설입니다. 기발만 한다. 거기에 반하여 이황은 뭐라고 했죠? 이기호발을 했죠. 이도 바르고 기도 바란다. 두 개가 바란다. 그래서 이황은 이원론이고 이는 바라지 않고 기발만 한다. 이게 바로 기발 이승 일도설로서 이론론이고 기발만 한다니까 주기론입니다. 그래서 이보다도 기를 강조하므로 이의 사상은 바로 현실주의적입니다. 꼭 알아놓도록 하세요. 자, 기발 이승 일도설 내용을 보죠. 이는 무의이기 때문에 행하지 않기 때문에 바랄 수가 없고 오직 바라는 이유 까닭으로서만 존재하고 바랄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밖에 없다. 순수한 도덕적 원리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다. 움직인다. 바로 바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것이 바로 기발 이승 일도설이고 기발만 한 데서 이론론이고 기발만 한다니까 주기론이고 이보다 기를 강조하니까 현실주의한 겁니다. 물론 이황은 이론론이 아니고 이발 기발한서 이윤론이고 자 거기서 기보다는 네 정신을 강조해서 주리론이고 정신을 강조하니까 이를 강조하니까 현실주의가 아니라 이황은 이상주의입니다. 이 세 가지 차이점 꼭 알아야 됩니다. 밑에서 다시 설명하죠. 그리고 이는 불상리 사상입니다. 자, 이와 이 본연지승인 도시민 이와 기일지승인 기는 서로 떨어질 수가 없다. 떨어지지 못하고 본연지승이 이에 타게 된다. 그래서 나타나는 것은 바로 기가 나타난다. 기발만 한다. 이는 기에 영향을 주고 기만 바란다. 작용한다. 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떨어질 수 없다. 불상리입니다. 거기에 반하여 이황은 어떻게 했죠? 불상잡이다. 서로가 섞일 수 없다. 이는 이발하고 독립적으로 기는 독립적으로 기발하게 된다. 이와 기는 서로 섞일 수가 없다. 그래서 이윤론이고 이발, 기발 둘 다가 발한 데서 이기호발설입니다. 이황은. 그러면 이의 중요한 기질 교정론을 보죠. 자, 기질은 바로 육체의 인욕과 사형과 관련이 깊습니다. 그러면 기질은 선악이 혼재되어 있죠. 이러한 혼재된 기질을 교정하자. 즉 교육과 수양을 통하여 바꾸자. 그러면 바로 인간은 선을 실천할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이의 기질 교정론입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을 보죠. 1번 보죠. 기질을 바로잡는 것은 사사로운 욕망을 극복하는 사사로운 욕망, 바로 육체에 의한 인욕과 사욕이죠.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욕을 제거하는 방법으로서 이는 경의 실천을 강조합니다. 경건한 마음을 갖도록 수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경의 수양을 통하여 어디에 이르느냐? 궁극적인 마음의 본체인 성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즉 2번 보죠. 이는 성의 수양을 강조합니다. 자, 무실적 형세론 바로 이의 사상인데요. 무실은 바로 성실을 말합니다. 성실, 무실적 경세론, 성실한 생활 태도로 경세, 세상을 다스려 나가자는 이론입니다. 즉 성실을 강조하죠. 그래서 성과 경을 중요시는 하되 경보다도 성을 더 중시하는 것이 바로 이입니다. 여기에 반해 앞에서 배웠죠. 이황은 성과 경을 똑같이 강조하되 성보다 경을 중시하게 되면 이황이 되고 성의 수양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성에 이를 수 있다. 경의 수양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성에 이를 수가 있다. 즉 성을 더욱 강조한 사람은 이입니다. 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죠. 자, 거기 가보죠. 성이란 바로 하늘의 진실한 이치, 천리이고 마음의 본체다. 마음, 천리가 온 마음 본연지성의 본체가 바로 성이다. 성실이다. 그러므로 나와보죠. 경으로 주지하여 사특함, 이 사특함이 바로 앞에 나온 사사로운 욕망, 육체적인 인욕과 사욕이죠. 저 기질이죠, 기질. 기질에 있어서 악함을 제거하면 그 본성이 바로 온전해질 수가 있다. 자, 그래서 결국 경은 노력의 요체이고, 즉 우리가 수양하고 혹은 교육해야 되는 것은 경이고, 이런 경의 수양을 통하여 바로 성은 이런 노력을 거둬들이는 바탕이다. 결국 궁극적으로는 경의 수양을 통하여 성에 이룰 수 있다. 는 말이죠. 예. 자, 성과 경의 관계, 이해의 사고를 잘 알아놓도록 하세요. 인간의 기질, 사탁함은 경으로서 수양하고 이런 경의 수양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어디에 이룰 수 있느냐? 성에 이른다는 것이 바로 이의 기질 교정론입니다. 자, 더 구체적인 내용을 보죠. 밑에 자료 봅니다. 사물은 치우치거나 막히게 되면 그것을 다시 변화시킬 방법이 없으나 사물은 교정할 수가 없으나 사람은 기질, 바로 기일지성이죠. 인간의 인욕과 사욕과 관련된 기일지성, 기에 청탁과 수박의 차이가 있다. 청탁, 맑음과 흐림, 그리고 순수함과 잡스러움. 바로 이 맑고 순수함은 바로 선한 것이고 흐리고 잡스러운 것은 바로 악한 것이죠. 그래서 기질에는 선악이 혼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은 가악입니다. 선해질 수도 있고 악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마음이 텅 비고 밝아서 변화시킬 수 있다. 기질은 선악이 이와같이 청탁, 수박과 같이 선악이 혼지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다. 이게 바로 기질 교정론입니다. 자, 밑에 내용 보죠. 기가 탁한 사람은 행동할 수는 있으나 기가 탁한 사람은 행동할 수 있다. 즉 악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잘 알 수가 없는데, 즉 배움이 부족하다. 그래서 만일 묻고 배우는데 힘써서 반드시 성실하고 정밀하게 되면, 즉 열심히 경물치유 등을 통하여 더 배우게 되면 바로 성실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지식에도 통달하여 우매한 자라도 명색해질 수가 있다. 즉 선해질 수가 있다. 즉 교육과 수양을 통하여 기질을 변화시켜서 사람은 성에 이르는 수 있는 성실에 선해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그 밑에 내용 보죠. 성실은 하늘의 진실한 이치 천리이고 마음의 본체이다. 자, 사람이 그 본심을 회복하지 못하는 것은 사특함, 바로 이 사특한 앞에서 나왔죠. 사사로운 욕망이나 바로 육체에 의한 인욕이나 사욕을 말하죠. 사특함이 본심을 가리기 때문이다. 바로 본성, 본심, 천리를 가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서 경으로 주지하여 사특함을 제거하면, 자, 경을 수양하여 사특함을 제거하면 본체인 성이 온전해졌다. 본체는 성이죠. 마음의 본체는. 즉 경의 수양을 통하여 성에 이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경은 노력의 요체이고 인간이 수양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은 경이고, 이러한 수양을 통하여 경에 이름으로써 우리는 다시 성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성은 노력을 거둬들이는 바탕, 즉 결과물이므로 경으로서 성에 이룰 수가 있다. 궁극적으로 도달한 것은 바로 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의 기질 교정론입니다. 그리고 경과 성이 중요한데 바로 성을 더 강조한 겁니다. 밑에 설명 보죠. 이는 기의 불완전성과
가변성으로 말미암아. 자, 기는 뭡니까? 인간의 인욕과 사역에서 오는 기지성을 말하죠. 자, 이것은 선악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불완전하고요. 가변하다.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변합니다. 변할 수 있다 이거죠. 가변성. 가변성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도덕적 불완전성이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와 같은 기지를 바로잡음으로써 교정함으로써 아까 어떻게 바로잡는 됐습니까? 바로 경을 수양함으로써 승리에 이르는 것. 이의 본nhân 즉 선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의 기질 교정론입니다. 특히 그는 경으로서 승리에 이를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자, 다음은 이의 중요한 이통기국 사상입니다. 이의 이통기국과 바로 뒤에 나오는 이기묘 사상은 바로 이의 중요한 조화사상입니다. 자, 먼저 이통기국부터 보죠. 자, 이통기국을 해석하면 이는 두루 통하고, 즉 이 이치 원리는 모든 현상에 통한다, 즉 적용되고, 기 특수하고 개별적인 존재자 기는 바로 국한된다. 그 개별적인 존재에 한정된다. 통용되지 못한다. 이러는 것이 바로 이통기국입니다. 더 자세하게 내용을 훑어보죠. 밑에 1번. 자, 이통. 이는 형태가 없어서, 이치 원리니까 형태가 없죠. 형이상학적이죠. 보편적으로 실지하는 일반적인 원리이고 이치입니다. 그럼 이치 원리 법칙은 모든 현상이나 사물에 두루 적용됩니다. 즉 자연법칙과 같은 거죠. 즉 이는 선의 본체로서 어디에나 존재하여 변함이 없고 모든 개별적인 사물이나 현상에 이치가 적용됩니다. 즉 일반성, 보편성을 지립니다. 이것을 이통, 이는 두루 통용된다. 일반적인 원리로서 적용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게 바로 기국보죠. 기국. 자, 기는 뭡니까? 기는 형태가 있어서 제한적이다. 즉 개별적인 사물이나 물질을 말합니다. 자, 또한 이 기는 불완전성과 가변성을 갖고 있습니다. 불완전성, 즉 선악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가변적입니다. 즉 선해질 수도 있고 악해질 수가 있는 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도덕적 불안정성, 즉 악을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는 개별성, 개별적인 존재자고, 그러므로 모든 이 기는 서로가 다 형태나 모양이 다 다릅니다. 다양하고. 그래서 두루 통용되지 못하는 제한성을 지깁니다. 이 개별성, 다양성을 완나 국한되었다. 기국이라는 개념이에요. 국한되었다. 이런 개념입니다. 자, 예를 들어 설명하면, 자, 대부분의 사람의 얼굴에는 코가 하나 있고 귀가 2개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일반적인 이로서 모든 사람에게 통용됩니다. 즉 이통입니다. 자, 거기에 반하여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A 사람의 코와 B라는 사람의 코는 한 개이지만 생김새가 틀립니다. 그리고 A의 2귀와 B의 2귀는 개수는 똑같지만 서로 생긴 모양이 크기가 다 다릅니다. 이와 같은 우리는 바로 다양하고 제한되고 개별적이다. 이러다 기국이라고 합니다. 자, 이는 두루 통하고 기는 이와 같이 개별적인 사물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통기국입니다. 그러나 전체로서의 이와 개체로서의 기는 서로 보완적이고 서로 조화되어 나간다. 궁극적으로 이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통기국은 바로 이와 기의 조화사상입니다. 자, 이것을 이는 다시 4번에 보죠. 4번 첫째 줄에 보죠. 제일 위에 이런 사상을 이기지묘라고 합니다. 이와 기, 이기의 묘는
묘합, 즉 조화, 이와 기의 조화 이런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와 둘째 줄이죠. 이와 기의 양자가 서로 의존관계를 유지하면서 조화된다. 이렇다 이기의 묘합, 이기지묘라고 합니다. 결국 이통기옥과 이기지묘는 같은 내용으로서 이와 전체로서의 이와 부분으로서의 기는 서로 보완적이고 조화된다. 바로 조화사상입니다. 자, 더 내용을 보죠. 그 밑에 내용. 이는 무형이죠. 형태가 없죠. 원리니까. 기는 유형이다. 즉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을 말하죠. 이므로 이는 이치로서 두루 통하고 통용되고 기는 사물마다 다 다양성이 있고 다릅니다. 국한됩니다. 이는 무의이고 실지 무의, 행해지지 않고 기는 유의이므로 즉 기는 유의, 실지 행하죠. 자, 여러분들 자체가 밖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이 정신은 실제적으로 밖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인 육체는 뭡니까? 실제 밖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눈에 보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유의라고 한다. 그러므로 기가 바라면 이가 탄다. 이는 뒤에 정신으로서 기 뒤에 내재할 뿐이지 실제 바라고 현상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기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이는 밑에 비유해 놨습니다. 이 비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물이 담겨 있는 그릇. 자, 이때 물은 이가 되고 그릇은 기입니다. 자, 물이 담겨 있는 그릇, 즉 그릇인 기 속에 이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물이 그릇을 떠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 이와 기는 개개 사물에서 오묘하게 어우러져 있다. 아와 같이 이와 기가 서로 의존하면서 서로 조화가 된다. 이러다가 이기지묘죠. 바로 이것이 바로 또 아까 이통기국입니다. 그리고 그릇이 움직일 때, 즉 기가 움직일 때, 즉 기발할 때, 이가 움직이는 것은 바로 기가 발할 때 이가 거기에 타는 것과 같다. 즉 기발만 한다. 이는 그게 탈 뿐이다. 바로 이것이 이의 바로 앞서 배웠죠. 기발 이승 일도설, 기발만 한다. 굉장히 중요한 비유이고 사상입니다. 자, 밑에 설명 보죠. 이는 이통기국론과 기발 이승 일도설, 좀 전에 했죠. 물과 그릇에 비유한 것. 실제 드러나고 현상적인 움직이는 것은 기인 그릇만 가지 물은 움직이지 않는다. 기가 그릇이 움직이는 따라가 물은 그게 따라 당겨서 움직일 뿐이다. 탈 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에 따르면 그릇이 움직일 때, 즉 기발할 때, 움직이다, 발할 때 물이 움직이는 것, 즉 기가 발할 때 이가 타는 것만이 옳다. 그러므로 물이 먼저 움직이고 거기에 그릇이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 즉 이가 발하고 이발한다. 기가 따른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가 없다. 이발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이런 얘기죠. 자, 이 나머지 사상을 훑어봅니다. 자, 5번 사회 경장론. 이것도 굉장히 의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장. 자, 여기에 사회 경장을 요즘 말로 바꾸면 개혁이란 말입니다. 자, 요즘 말의 개혁, 그걸 갖다가 옛날 말로 바꾸면 경장이라는 것. 자, 사회, 정치, 경제, 교육, 국방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적인 개혁을 우리는 사회 경장론 한다. 자, 나라의 근본을 바로잡고 백성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사회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이의 사회 경장론입니다. 자, 바로 이러한 이의 현실주의적인 주기론, 기를 강조하니까 현실주의죠. 그 다음에 사회를 바꿔야 된다. 백성들을 위해 바꿔야 된다. 하는 사회 경장론, 기업론이 바로 실학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6번째 보죠. 이 실학의 영향을 받은 이러한 기업론은 다시 19세기의 개사상으로 연결됩니다. 전부 다 현실적인
백성들의 삶을 위한 학문입니다. 사회개혁을 주장하는 거죠. 네. 그 다음 역사적인 내용으로서, 지적으로서 10만 대군의 양성을 주장하고요. 대공 수미법을 주장합니다. 역사 시간에 배웠죠. 그 다음 이의 민본주의 사상. 이는 예민, 위민, 이민을 강조합니다. 예민, 백성을 사랑하고, 위민,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고, 이민, 백성을 이롭게 하는 그러한 민본주의를 강조합니다. 더불어 신문과 같은 백성들이 말의 을로 말의 길을 확충해야 된다. 왕은 백성들을 직접 백성들이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언로를 갖다가 확충해야 된다. 라고 강조합니다. 그의 주된 저서로서는 그 경몽요결, 많은 봉사, 승합침료, 도노문답, 율곡전서, 자경문, 시무유월조, 경영일기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선의 성리학자들인 이와 이왕의 사상적인 차이점을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는 이기 이론론입니다. 이론 바로 뭐냐? 기발만 한다. 그는 바라는 것은 기발밖에 없다. 이론론입니다. 그래서 존재론적으로서는 이와 기로 하나의 존재가 구성된다. 이 점은 이황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현상적으로 바라는 것은 기밖에 없다. 그래서 이론론이고, 그게 바로 밑에 보죠. 이황은 이기 이론입니다. 자, 이와 기로서 하나의 존재가 존재된다. 이 점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현상적으로 작용하고 바라는 것은 이와 이발도 하고 기발도 한다. 바로 이윤론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가 기발만 한다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기발 이승 일도설. 기가 바라고 이가 타는 것, 이 한 가지 길밖에 없다. 라고 하죠. 그래서 이의 사상은 기만 바라니까 주기론입니다. 그래서 이보다는 기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현실주의자입니다. 이런 현실주의적인 사고가 뒤에 실학으로 그리고 뒤에 계하사상으로 연결됩니다. 꼭 알아놓도록 하세요. 그 다음 이황은 아까 같이 이발도 하고 기발도 한다. 이것을 갖다가 이기호발설이라고 합니다. 이도 바라고 기도 서로 상호 바란다는 설. 자, 그래서 이 두가 이도 바라고 기도 바라는데 이황은 육체보다는 정신, 이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주리론입니다. 그래서 육체보다 정신적인 것, 이를 강조하기 때문에 이상주의자입니다. 이와 같은 이황의 정신의식을 강조하는 이러한 주리론적인 사상은 뒤에 바로 민족 정신을 강조한 위정척사운동과 바로 의병활동으로 연결됩니다. 꼭 알아놓기 바랍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죠. 이의 2번 보자. 자, 2는 앞에서 배웠죠. 성과 경을 강조하나 경보다는 뭐를 더한다? 성을 강조한다. 경의 수양을 통하여 성에 이를 것을 강조하죠. 거기에 반하여 이황 보죠. 2번 성과 경을 똑같이 이렇게 중시합니다. 그러나 성보다는 이황은 경을 더욱 강조합니다. 그 다음 2의 3번 보죠. 2는 바로 뭐만 합니까? 기발만 하고 이 본연지성, 이는 기에 탄다고 봅니다. 그래서 떨어질 수 없다. 즉, 이 자체가 기발에 타갖고 서로 떨어질 수 없다. 바로 불상리라고 합니다. 즉, 본연지성과 기일지성이 서로 떨어질 수가 없고 선천적인 본연지성이 호쳐진 기일지성으로 이동한다. 자, 이동이 가능하다. 영향을 준다. 그래서 실지 바라는 것은 기질지성인 기발만 한다. 이게 바로 이의 사상입니다. 거기에 반하여 이황을 보죠. 이황은 성에 있어서 이도 바라고 기도 바란다. 본연지성인 이도 바라고 기질지성인 기도 바란다. 그래서 두 개는 섞일 수가 없다. 불상자됩니다. 이웃론이고요. 즉 도심 본연지성과 인심인 기질지성은 서로 섞일 수 없고
서로 독립적으로 바란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 4번 봅니다. 이와 이황의 4단 7정 완전 다르죠. 이와 기대성은 같은 사고입니다. 4단 7정에서. 자, 이는 4단과 7정은 어디에 속한다? 모두 기에 속하고 4단은 7정의 선한 부분에 말한다. 이걸 뭐라냐? 7포사라고 하죠. 7은 바로 7정, 포는 포함된다. 4는 4단을 말하죠. 7정은 4단을 포함한다. 꼭 알아놓기 바랍니다. 거기에 반하여 이황은 이황이 4단 7정론을 보죠. 4단과 7정은 근원이 다르다. 근원 뭡니까? 4단의 근원은 이고 7정의 근원은 기입니다. 근원이 다르고 4단은 이에 속하고 7정은 기에 속하고 바로 이는 바로 모두가 순선하고 기는 선악이 혼재되므로 이는 기하고 기는 천하다. 이기기천 사상이 나오죠. 여기에서 이기기천 같이 알아놓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사상 5번 보죠. 이는 말년에 경기도 인진강변의 화석정에서 호학을 키웁니다. 그 호학들이 바로 기호학파입니다. 기호학파는 경기도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황도 마찬가지로 말년에 경북 안동에 내려와서 도산성을 세워서 호학을 키웁니다. 그 호학들이 바로 영남학파입니다. 자, 이제 조선 후기 실학사상과 정약용 사상으로 넘어갑니다. 자, 실학사상의 배경을 보죠. 승리학의 공리공론. 공리공론이 왜 승리학이 공리공론입니까? 승리학은 뭡니까? 실질적인 생리를 필요한 육체적인 어떤 물질적인 것보다는 승리학은 바로 인격 형성, 도덕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실제 삶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 라고 봤죠. 또한 더불어 이 공리공론에 의한 당파 사업을 비판하고 또 인진왜란과 병자호란에 의하여 민중들, 백성들이 바로 굉장히 경제적으로 피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지각 있는 사람들이 이 백성 민중들의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학문을 하자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실학입니다. 특히 이 실학은 청나라의 고정학과 서구 문물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때 서구 문물은 바로 천주교입니다. 천주교 싹. 자, 이러한 실학의 특징은 바로 민생의 구제, 즉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을 구제하고 국부, 나라의 부를 갖다가 정대를 추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한 추구하는 사회 개혁론입니다. 이에 사회 경쟁론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와봅니다. 승리학과 구별되는 인간관과 도덕관을 제시합니다. 승리학은 바로 인간관 성선설을 주장하는 데 반하여 바로 이 실학은 성무성학설입니다. 그 다음 도덕관, 바로 승리학은 사덕은 선천적이라고 보는 데 반하여 이 실학은 사덕은 후천적으로 봅니다. 이와 같이 인간관과 도덕관이 다릅니다. 자, 이 실학의 주된 사상 보죠. 자,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경세치용, 이용후생, 실사고시입니다. 자, 경세치용. 세상을 다스리는 일과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학문을 추구합니다. 한국에서는 중농주의로 구체화되어 농업의 혁신을 통하여 부를 추구하는 사상으로 발전됩니다. 이용후생, 생활에 이롭게 쓰이고 삶을 풍요롭게 하는 학문을 추구합니다. 이 이용후생 학파는 바로 한국에서는 중상주의 학파로서 상공업으로 부를 축적하고 사회 복지를 추구하게 됩니다. 실사구시, 자, 실사, 현실적인 일에서 구시, 참다운 진리를 구하자라는 말로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학문을 하자. 이게 바로 실사구시입니다. 이 실사구시는 한스라는 책에 하간 헌왕득전에 나오는 수학호고 실사구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리고 실학적인 인간관은 바로 주체적인 인간이면서
현실적 인간입니다. 자, 주체적 인간 혹은 자율적 인간이라고 합니다. 자연 앞에 독존하는 자율적 인간과, 즉 독존한다, 자연을 지배하고 하는 주인으로서 바로 자율적인 인간입니다. 이러다가 자주우지권이랍니다. 또한 평등하게 욕구를 발현해 충족시키는 인간상을 제시합니다. 즉 자주적인 인간, 마물의 영향으로서 인간을 강조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실학적 인간과 주체적 인간입니다. 자, 두 번째, 현실적 인간관입니다. 우주의 기, 형이상학적인 것과 인간의 혈기, 바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존재, 혈기, 인간 자체는 개별적으로 피와 기로서 되어 있죠. 를 구별하여 인간은 추상적인 형이상학적인 우주가 아니라 바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혈기적인 존재로 규정합니다. 이라도 우리가 현실적 인간관이라 합니다. 그러면 실학의 대표자 정약용의 사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약용의 학문적인 경향을 먼저 보죠. 자, 그는 이법적인 실체, 이치와 법칙과 같은 추상적인 실체인 이를 비판하고 마음의 기호를 중시합니다. 바로 마음의 기호를 중시한 성기호설입니다. 즉 밑에 내용 보죠. 성리학적인 학문 풍토에서 벗어나 성리학적인 학문 풍토, 즉 공리공동적이고 인간의 인격 도덕성을 강조한 이러한 풍토에서 벗어나 학문의 실용성, 실제의 생활에 도움을 되는 바로 학문의 실용성을 강조하고 실학을 집대성한 사람이 바로 정약용입니다. 자, 그 나의 내용 보죠. 우주의 운행 원리. 자, 우주 전체 우주니까 뭡니까? 형이상학적인 개념입니다. 와, 인간의 힘성론. 자, 인간의 마음속에는 천리가 내재되어 있다고 하는 이 힘성론이 결부되었다는 성리학의 이론. 이 성리학의 이론은 아까 뭐였습니까? 아까 같이 원리고 법칙적인 아까 실체로 본 거죠. 이러한 성정리설을 비판하고 우주의 기, 즉 추상적인 우주의 기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인간의 혈기를 구분하고 인간은 우주의 기와 상관이 없는 바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바로 혈기적 존재로 주장합니다. 자, 이 혈기적 피와 구체적인 피와 기로 구성된 개인, 개체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정약용의 성기호설을 보죠. 자, 한자 보죠. 성은 본성입니다. 자, 인간의 성은 본성은 기, 싫어할 기, 호자가 좋아할 호자입니다. 즉 밑에 1번 보죠. 인간의 본성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즉 기호의 마음의 기호다. 마음의 기호 줄지기 바랍니다. 마음의 기호가 바로 인간의 성이다. 이게 바로 성기호설입니다. 자, 이 기호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 밑에 보죠. 영지의 기호, 영지, 영혼과 지식. 영혼과 지식은 바로 우리 마음 심의 기호고, 그 밑에 나는 형구 보죠. 형태가 있는 구가 몸, 신체를 말합니다. 형태가 있는 몸, 즉 우리 육체를 말하죠. 형구의 기호가 바로 육체의 기호를 말하고, 영지는 바로 마음, 심의 기호를 말합니다. 영혼과 지식이니까요. 자, 그런데 이 영지의 기호는 바로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마음의 기호, 성교설이죠. 요거는 영지, 심은 인간만이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말하여 형태가 있는 몸, 육체, 형구의 기호, 이 기호는 단 것을 좋아하고 쓴 것을 싫어하고 향기를 좋아하고 악취를 싫어하는 것과 같은 바로 육체의 기호, 육체를 갖다가 형구입니다. 이 기호는 인간도 가지고 동물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기호는 영지의 기호와 형구의 기호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인간은 바로 동물과 다르게 영지의 기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영지의 기호가 바로 인간의 본성이고 형구의 기호는 바로 인간도 갖고 동물도 갖고 있는 기호입니다.
즉 육체적인 기호입니다. 자, 나와보죠. 본성은 선천적으로 결정되지 않다. 선하다, 악하다, 안 됐다. 뭐로? 대표적인 성무성학설입니다. 자, 성무성학설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 고자와 이정약용입니다. 자, 그리고 구체적 대상에 대하여 구체적인 우주의 기와 같은 것이 아니라 구체적에 대해서 혈기적인 존재로서 구체적인 대상에 대하여 좋아하고 싫어하는 경향, 이게 바로 성교설입니다. 좋아하는 경향이지 인간이 선하다, 악하다라는 건 개념은 아닙니다. 다 보죠. 인간의 도덕적 자율성을 강조합니다. 이 도덕적 자율성 꼭 알기 바랍니다. 마음에는 선하고자 하면 선할 수 있고 악하고자 하면 악할 수 있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갖다가 결정지을 수 있는 자유의지, 즉 자주직권, 자유로운 바로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자주직권 알아놓도록 합니다. 자주직권 혹은 자주직권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자유를 강조합니다. 자, 나와보죠. 그래서 인간의 존재를 현실성과 현실적인 존재, 제가 아까 혈기적 존재라고 했죠. 구체적인, 그 다음에 개체적 자율성을 근거하여 파악합니다. 바로 이러한 존재를 갖다 우리는 실학적 존재라죠. 앞에서 얘기했죠. 실학적 존재는 현실성을 가진 바로 현실적 존재, 혈기적 존재고 바로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존재다. 이 두 가지가 합해서 우리는 실학적 존재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정약용의 성교설 내용을 좀 더 훑어보죠. 본성은 인심, 인간의 마음의 기호이다. 아까 마음의 기호,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이 마음의 기호에다가 영지의 기호라고 했죠. 인간만이 갖는. 이것은 채소가 거름을 좋아하는 것과 같으며 연꽃이 물을 좋아하는 것과 같다. 예, 좋아하는 이런 경향이다. 그렇다고 선하다, 악하다고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하늘이 나에게 성을 부여할 때, 태어날 때, 본성을 부여할 때 덕을 좋아하는 감정과 선을 가려 택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주었다. 이 성은 비록 나에게 있지만은 천명, 하늘의 이치 천명의 근본을 두고 있다. 이 성이 하고자 하는 바를 어기고 이 성이 부끄러워하는 바를 행하는 것은 천명을 열심히 여기고 거역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성이 선을 행하기를 좋아함은 마치 물의 본성이 아래로 흘러가기를 좋아하고 불의 본성이 위로 올라가기를 좋아하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은 하나의 경량 기호이다 라고 본 거죠. 세상에 태어날 때 하늘이 이 성을 부여하였으니, 이 본성을 부여하였으니 비록 이 본성이라 바로 성기호설을 말합니다. 비록 온갖 탐욕과 엄랑과 학살을 행하더라도 이 성만은 그대로 변하지 않는다. 자, 정약용은 성기호설을 제시하였습니다. 그에 따르면 인간의 본성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마음의 기호다. 바로 성기호설입니다. 또한 그는 인간에게 스스로 선이나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주직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 성교설 다음에 자, 인간의 욕구에 대한 정약용의 사상입니다. 정약용은 대부분의 유학자와 다르게 인간의 욕구에 대하여 긍정적인 견해를 갖습니다. 자, 이 점이 정약용 사상의 위담입니다. 공자나 명자나 순자나 성리학 이런 대부분 유가 사상가들은 인간의 감정에서 드러나는 욕구, 이 욕구를 뭐라냐? 바로 이기적 욕구라고 합니다. 이긴 욕구로 보아 불순하게 여겨 엄격한 욕구, 이런 이긴 욕구를 검하는 금욕주의적 수양론을 주장합니다. 즉 욕구를 이기적 욕구로 봐 바로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거기에 반하여 정약용은 완전 다르죠. 정약용은 바로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즉 긍정의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자, 1번 보죠. 인간의 욕구를 생존은 물론 도덕적인 삶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삶의 원동력이다.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바로 원동력으로서 바로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면 부자가 되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욕구를 정약용은 부정적인 이기인 욕구로 보지 않고 바로 삶의 원동력으로서 긍정적인 욕구로 본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2번 보죠. 윤리와 도덕을 인위적이고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예나 도덕의 형식보다 때에 맞추어 실천한 노력을 중시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정약용은 인간의 영체 마음 안에는 원래 욕구의 일단이 있다. 만약 욕구가 없다면 천녀의 수많은 일들은 해나갈 수가 없다. 즉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인간은 더 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게 된다. 추구하게 된다. 자, 오로지 이익에 밝은 자의 욕구는 이익을 쫓아서 꿰뚫어 나가며 의리에 밝은 자의 욕구는 도의, 정의로움에 따라 꿰뚫어 나간다. 자, 이와 같이 욕구를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자, 세 번째, 정약용의 등론을 봅니다. 자, 정약용 성무선학설입니다. 자, 선하다, 악하다는 바로 덕과 관련됩니다. 덕이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나게 됐으면 성선설. 이 덕이 후천적으로 덕을 갖게 되게 되면 바로 성무성하설입니다. 정약용은 이 사덕 자체가 명자처럼 선천적으로 지니고 있다고 보지 않고 후천적으로 생긴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성무선학설입니다. 자, 본성은 사덕과 관련되고 사단하고는 무관합니다. 자, 이 사단은 당연히 선천적으로 갖게 됩니다. 자, 1번 보죠. 덕이란 인간의 본성에 내재한 것이 아니다. 선천적인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성무성학설 일상의 행위 속에서 후천적으로 일상의 행위를 해나갈 때 실천적인 결과로서 형성된다. 후천적으로 생긴다. 그래서 성무성학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덕이란 인이란 덕, 인의 예지 이런 덕은 후천적으로 생긴다. 이런 말만 나오기만 하면 바로 정약용입니다. 꼭 알아놓기 바랍니다. 즉 자조직군을 지님으로 실천에 대한 책임을 제하고 악에 대한 부끄럼도 가져야 됩니다. 즉 2번 보죠. 사덕, 인, 의, 예지는 후천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사단, 4가지 마음을 확충함으로써 후천적으로 생성된다. 이것이 바로 정약용의 등론입니다. 자, 이와 같이 사단 자체는 사덕, 후천주로 사덕이 생기기 위한 시작이다 해서 이러다 단시설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반하여 주자는 우리 마음속에 이미 선천적으로 사덕이 존재하고 있다. 그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단의 단서를 통해 알 수 있다 해서 단서설이랍니다. 주자의 단서설과 정약용의 단시설 완전히 차이 납니다. 용어 구별하기 바랍니다. 자, 정약용의 등론 조금 더 훑어보죠.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어진이는 근심하지 않고 지로운 이는 미혹되지 않는다 하였다. 만약 타고난 천성에 본래부터 인과 지가 들어있다면 모든 사람이 다 근심하지 않고 미혹되지 않을 것이니 어떻게 어진이와 지혜로운 이를 구별할 수 있겠는가? 인의 예지가 야답 주셨어요. 일을 행함으로써 즉 후천적으로 실천의 결과로서 이룰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알면 즉 성무성하설입니다. 바로 이 점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알면 사람마다 열심히 노력하여 그 덕을 이루기를 바라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정약용의 이 사상입니다. 여기에 핵심이 바로 인의 예지란 사덕은 일을 행함으로써 즉 후천적으로 생긴다 이 얘기입니다.
자, 밑에 설명 보죠. 정약용은 인의 예지를 선천적인 성으로 보는 성리학적인 입장을 비판하였다. 그에 따르면 사덕은 선을 좋아하는 기호를 일상적인 행위 과정에서 실천하는 가운데 형성된다. 즉 후천적으로 생긴다. 실천하는 데서 생긴다. 바로 성무상설입니다. 등론. 자, 사단과 사덕에 대한 정약용의 관점 더 보죠. 사단이란 인성이 본래 가지고 있는 것이며 사덕은 바로 사단을 확충한 것이다. 사단을 후천적으로 확충해서 실천했을 때 생기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즉 사단은 선천적인데 사덕은 후천적이다. 이 얘기입니다. 확충하는 데에 이르지 못하면 인의 예지라는 사덕이라는 이름은 끝내 승리될 수가 없다. 즉 사단을 확충하지 못하면 후천적으로 실천하지 못하면 인의 예지라는 덕이 생기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둘째 내용 보죠. 시연, 시작하다. 시연이란 불의 시작이고 시달은 물의 시작이고 척언은 바로 인의 시작이다. 자, 여기 바로 사덕 자체의 시작이 바로 사단이다. 그래서 사단과 사덕의 관계를 바로 사덕의 시작이 바로 사단이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단시설입니다. 자, 척언이 확충되어 자상함의 극치에 이르면 인이 천나를 뒤덮게 된다. 즉 단은 시작을 뜻한다. 시작. 그래서 이걸 단시설이라고 합니다. 자, 밑에 내용 보죠. 정약용은 사단을 인간이 타고난 선한 마음이라고 보았다. 즉 사단은 선천적이다. 자, 그런데 그리고 사단의 단을 실마리로 해석하는 성리학자, 즉 주자, 이라도 우리가 단서설이라고 하죠. 와 달리 시작으로 해석했다. 이라다가 단시설이라고 합니다. 라고 해석한 겁니다. 자, 그래서 주자의 성리학의 단서설과 여기에 정약용의 단시설 구별하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인의 예지라는 사덕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사단을 확충함으로써 후천적으로 실천함으로써 다시 말해 일상생활에서 사단을 실천함으로써 형성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자, 정약용의 사상을 더 보죠. 성은 이가 아니다. 이란 물건은 저절로 그러한 특성을 가지게 마련이다. 저절로 그러한 것이 어떻게 성이 될 수 있겠는가? 즉, 성은 이가 아니고 바로 성은 결정되어 있다. 기호이다. 즉 성무성학선을 말한 겁니다. 선이란 우리 인간의 경향성, 이 경향성이 바로 기호 같은 말입니다. 하늘은 사람에게 자유로운 선택권, 바로 뭡니까? 자주집권이죠. 주어. 선을 하려 하면 선을 하고 악을 하려 하면 악을 하도록 할 수 있게 하였다. 바로 자주집권을 말하죠. 인의 예지의 이름은 인의 예지 사덕이죠. 이름은 실천 이후, 실천한 후에 생긴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한 다음에야 인이라고 한다.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는 인이란 덕이 성립하지 않는다. 자, 성무사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 정약용은 5번 보죠. 수원성의 공사를 바로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수원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책, 유명한 책으로서는 종두법을 소개한 마가회통이 있고 인후에 관한 산림경제가 있고 의료에 관한 아흔각비가 있고 치민, 백성을 다스리는 도리에 관한 목민신서, 그 유명한 목민신서가 있고 중앙의 정치조직과 관련된 경세유표가 있고 법률서인 헌문신서가 있고 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상으로는 또 민문적 왕도정치를 강조한 탕론이 있고 그 다음에 토지제인
전론으로서 여전제와 정전제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한 내용은 한국윤리사상으로 성리학자인 이와 실학자인 정약용의 사상을 강의하였습니다. 전 시간에 배운 성리학자인 이황, 오늘 배운 이, 그리고 실학자인 정약용의 사상들은 우리나라의 유학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과거 역사상 가장 의미가 있는 학술적 논쟁인 사당칠정 논쟁과 중국의 성리학을 뛰어넘는 이황과 이의 성리학의 특징과 차이점, 그리고 이러한 성리학과 대비되는 정약용의 실학사상을 서로 비교하며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사상들이 조선시대까지 우리나라 사상에서 최고로 학술적 가치가 높고 난해합니다. 특히 이황의 성리학은 일본에 전해져 일본 성리학의 원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순응의 이황과 이, 그리고 정약용 이 세 사람의 사상을 비교하는 문제가 매년 한두 문제가 반드시 출제됩니다. 다음 11강의 강의 내용은 한국 유학사상의 문제를 풀이하겠습니다. 미리 EBS 수능 특강 교재의 문제를 풀어오기 바랍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선생님은 어떻게 문제를 푸는가를 배워야 여러분들 문제 해결 능력이 키워집니다. 이를 배운 후에 스스로 먼저 이 지식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다음 12강은 불교 사상에 대하여 강의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